금요 독서토론을 시작합니다. 공 원장님 올리셨던데, 토론 올리셨던데,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주에 올렸던 그 해독혁명이라는 그 책을 다시 이제 꼼꼼하게 읽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모니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유 대표님 통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번 이렇게 AI 통해서 질문을 해봤고, 그 질문한 결과가 이렇게 이제 우리 그걸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은 올렸고요. 그 내용 중에서 아주 좀 쉬우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제법 있고 이래서 제가 오늘도 이 책을 일단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렇게 내용은 여기에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냥 이 책을 전체적으로 요걸 올린 이유는 제가 이제 AI를 더 잘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냥 AI에다가 그냥 있는 대로 이제 질문을 그냥 던졌더니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읽었을 때는 또 이렇게 조금 더 다르진 않지만 그 내용을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다른 걸 봤을 때 제가 질문을 좀 잘 해야 되겠다, 또 상세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 몸에 이제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식이요법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게 이제 모든 책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나 별 차이는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고 그거를 평생 동안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해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외부 환경에 따라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어 있는데, 그 독소 때문에 우리 몸에 결국은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모든 몸에 이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독소를 잘 배출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독소가 쌓이지 않게끔 식단을 하거나 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독소가 들어왔을 때 하는 기능을 하는 장기들, 특히 이제 음식을 먹는 우리 구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위, 그 다음에 이제 장,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췌장이나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이런 것들이 기능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잘 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잘 배출시키고, 현재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성 증상들이나 또 아토피라는 피부병이나, 그 다음에 이제 당뇨라든지 이런 성인병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늦출 수가 있거나 또 그거를 치료하면서 갈 수 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어떤 거를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를 치료했던 체험내, 그리고 자기가 치료했던 체험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올린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결국은 염증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는 일단은 설명을 했고, 그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조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봤더니, 기본적으로는 우리 유기농 채소와 과일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같은 뭐 들기름이라든지 이런 종류들, 그런 종류들을 많이 먹고, 브로콜리, 비트, 아보카도 뭐 이런 종류들을
많이 잘 먹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은 항상 섭취를 해라.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해라.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있는 음식을 먹고 발효 음식들을 잘 먹으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이 하는 간헐적 단식, 금식들을 해서 속을 좀 비울 수 있는 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 개선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명상이나 호흡, 규칙적인 수면 뭐 이런 부분을 다루었고, 그리고는 이제 화학 제품을 사용을 최대한 줄여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자연과 가까운 생활 습관을 가지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제일 접근이 쉬운 거는 이분이 제일 첫머리에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우리가 당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게 되고, 한 알 먹다가 그게 안 들으면 2알 먹게 되고, 3알 먹다가 그게 제대로 약이 듣지 않으면 결국은 신장 투석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하루 하다가 일주일에 이틀, 3일 하다가 결국은 병원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당이 생겼을 때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해서 건강을 그래도 지키면서 가는 사람 그룹이 있다. 거기에는 미국 쪽에서 예를 많이 들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좌우한다.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또 해놨더라고요. 그런 걸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에 대해서도 다뤄놨는데, 치매도 우리가 이제 치매가 왔을 때 오면은 병원에서 늦추는 약이라 해서 약을 먹고 그냥 이렇게 거의 뭐 딴 치료가 안 하다 보니까 방치하는 형태가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치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매가 오기 전에부터 미리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자기의 생활 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몸을 지키고 치매가 오더라도 늦추거나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들로 가는 그룹이 있다. 그런 이제 표현들을 중요하게 해놨고요. 그 모든 게 큰 영향을 차지하는 거는 가진 경제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의 관심, 마인드도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설명이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넘기면서 봐도 알 수 있게끔 해놨는데, 대신 중요한 것은 읽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느냐에 따른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걸 읽으면서 현재 하고 있는 방법에서 조금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를 이렇게 조금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제일 큰 게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저는 탄수화물을 줄이니까요.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 삼겹살 같은 거라는 이런 거는 완전히 구워서 그냥 노릇노릇하게 바짝 구워서 저는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독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태우지 않는 형태로 해서 섭취를 하는 방법을 하면 좋다. 뭐 그런 이야기. 뭐 최대한 지금도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예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몇 번이고 읽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지금도 코가 맹맹하잖아요. 제가 알러지성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계절 바뀔 때만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1년 내내로 그 아침에 딱 침대에서 일어나서 움직이면 그때 재채기를 딱 해요. 딴 때는 전혀 괜찮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재채기도 시작되고 하루가 또 이렇게 콧맹맹이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것도 한번 고쳐봤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지금 하는 방법에서 노력을 뭐 특별하게 더 뭐 돈을 들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또 좋은 결과를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고 그러셨던 걸로 아는데 그 질병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 그 완치를 하는 게 용이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전 좀 그 건조한 거에 많이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읽은 거는 트렌드 코리아 2025 김난도 교수님 거. 예, 그래서 뭐 책은 너무 잘 하실 테니까, 예, 그거 뭐 전에는 한번 흘낏 봤다가 또 지금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예,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예, 기억이 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그것 중에 옴니본이 약간 잡식성 이런 것처럼 다양한 거 관심 갖는 건데, 저는 이제 제 사는 게 딱 이 관심이 좁혀져 가지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사는 쪽이잖아요. 디지털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지금 이 시간처럼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각각의 건강이면 건강, 독서면 독서 이런 식으로 딱딱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거 쫓아다니기만 해도 그래도 좀 많이 풀리지 않나. 그걸로 좀 위안이 되는, 예,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아부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는 예전에는 그냥 거의 집에 이렇게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항상 사회활동으로 꽉꽉 차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일상 이거에 대한 부분이 참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한 재작년 뭐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편안하게 넘어가는, 요즘 이제 어느 정도냐면 밖에 안 나가는 날이 있으면 하루를 잘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의 그 지경이 됐으니까 이제 점점 그쪽으로 잘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자극이 없어도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쪽을 이제 생각하면서 읽었고, 그리고 이제 토핑 경제는 토핑이 얻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기본에 대한 부분 요거를 탄탄하게 가고 거기에 이렇게 얹히는 거 이런 걸 이제 하는데 개인한테 맞춰가지고, 근데 이제 제 경우는 원리 원칙 쪽을 되게 강조하고 개인한테 맞춘다고 노력은 했지만 좀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이제 대중 앞에 서고 자꾸 그런 쪽 많다 보니까 개인 맞춤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도 이제 가끔 자문이나 코칭 가고 이런 거에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면서 이렇게 듣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모자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 봤습니다. 그리고 무해력 부분은 저는 이제 사실 일하거나 이럴 때 속도, 그리고 적은 거 가지고 크게 효과 보는 거 이런 것들에 항상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남한테 해롭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옆에 큰 차가 확 지나가니까 고속도로에서, 예, 그러니까는 차가 이렇게 흔들하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옆에 큰 차 지나가니까 이 영향이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면서 그러지 않았나. 너무 빠르고 힘있게 뭔가 추진하고 이렇게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었겠다. 그래서 옆에서 이번에 이제 김상일님 오셨었잖아요. 예, 근데 쭉 지켜보면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옛날에 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겠구나. 근데도 근데도 그냥 무던하게 옆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가능하면 이제 천천히 하고 목소리도 크게 안 내고,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진적 자기 개발이라는 건 저는 점진적이란 말 참 그래도 좋아하기는 했거든요. 한꺼번에 확 하기에는 항상 자원이 모자라고 그랬던 상황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한꺼번에 뭔가 추진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어렵고 승낙받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가는 걸 이렇게 쌓아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긴 했는데 단계별 가이드 부분은 이런 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좀 제가 이해되면 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그렇지 가이드를 이렇게 있는 가이드 찾아서 링크는 이렇게 잘해드리는데 근데 개인한테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이드 이런 부분은 조금 약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라데이션 K는 저는 이제 한국 문화 따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 개량 한복 입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요즘 한류에 대한 부분은 완전 깜깜이고, 그래서 오히려 느낀 거는 이번에 이제 그 여의도 앞에서 여의도에서 그거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게 변했는데 감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그냥 텍스트로만 내가 이해를 했지 이게 많이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페이스테크 쪽은 기술은 기술이고 감성은 감성이다. 약간 저는 이 딱딱해갖고 제가 뭔가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해놓으면 항상 그 강 실장님이 흉보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딱딱하다고 그랬는데 그 AI 쪽 이쪽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부드럽게 이렇게 가보려고 AI 저는 AI 덕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시도 한 편씩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곡도 두 곡씩 이렇게 한번 올려보고 그리고 그림도 어떻게든 한 장씩 다 AI로 하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만들려고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다른 모습들 감성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AI 덕분에 가능해진 약간 그런 쪽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분들하고는 좀 뒤집어진 상황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건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디지털에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물성 매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 원장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송년회에서 딱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뵈니까 진재근 선생님도 뵙고 다들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뵙던 분들을 이렇게 뵙다 보니까 그래도 오프라인 중요한데 자주 못 뵙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최미정님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또 대부도로 불러주시고 이런 건들이 하나씩 있고 진재근 선생님 국장님도 불러주셔가지고 어쨌건 이번에 한번 다녀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면서 오프라인 부분이 적절하게 이렇게 함께 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후 감수성 이쪽은 친환경 뭐 이런 쪽은 크게 신경 안 썼는데 그래도 디지털 쪽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는 쪽에 대한 부분 이거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그냥 씀씀이 자체를 저는 좀 줄이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했다 싶습니다. 그리고 공진화 전략 쪽에 대한 부분은 어제 보니까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요거를 제 타임라인에 올려놨었는데 요거에다가 유명종 대표님이 지금 CDMS 동맹처럼 옆에 있는 동맹들을 이제 제가 동맹 조직들을 이렇게 도와나가는 거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래서 새해에도 이런 부분들 감안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트렌드를 제대로 한번 답습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진남 대표님이 저기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잠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 대표님이 시 경영의 숲을 거닐다 이 책을 올렸어요. 근데 이 책은 2012년에 나온 책인데 이게 올리셨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도 공조를 해가지고 책을 발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2024년 시인 인생 1막 이 책이 이제 발간이 됐다는 걸 소개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2012년에는 그때 이제 CEO 가정에 계셨던 분들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발간하신 것 같고, 검색을 하니까 이 책은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구글에서 검색도 해보고 교보에서 검색을 해봤는데도 못 찾고, 그러면서 이렇게 7시 반부터 9시까지 조찬해 있는데 못 나오니까 못 나오면 이걸로 대신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소개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 원혜영 그 5선 국회의원인데요. 이분이 이제 20기까지 국회의원을 하시고 이제 21기부터 지금 22기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안 하시고 이 웰다잉 문화 운동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이렇게 마지막 이기적 결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쉽게 글을 쓰고 해가지고 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겠다 이제 하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이 이제 그 마지막 이기적 결정이 이 5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실천 방법을 5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면서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유언장 쓰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이제 부작용이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을 해서 그런 다툼을 미리서 사전에 예방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작성을 해라. 그래서 이것은 연명 출에 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에 기록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뜻인데, 아까 이제 치매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임종기에 이제 다다랐을 때 어떤 이제 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응급실로 이송이 됐을 때, 그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그때 연명 처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은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또 치매의 경우는 전혀 이제 또 못하는 중증 치료 경우에 중증 치매의 경우에 이 의사 표현을 못하는 것을 미리서 사전에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해 놓으면 그러한 예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의사를 미리 세 놓음으로 해서 자녀들이 그 결정을 못하는 그런 걸 이것도 미리 막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걸 작성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바라는 돌봄 방식을 결정을 해두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읽는 것은 이 각자 도사사회를 쓴 송병기 씨하고 이 호스피스 의사 김호성 씨 두 분이 쓴 나는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 이런 책을 읽는데 이건 호스피스를 갔을 때 말기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내가 마지막에 바라는 돌봄 방식을 정해놓으면은 즉 임종을 앞두고 의료적인 돌봄을 미리 정해라.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정해놓으면은 역시 자손들이나 후손들이 나의 결정을 따라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생 노트 작성인데 이건 이제 자서전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자서전보다는 조금 심플하게 작성을 해놓으면 후손들이 이 선조인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생전 장례식 이별 파티를 하라. 이런 것을 뭐 이 장례식 가서 하면은 죽은 사람 만나는 것이 이제 장례식인데 그걸 미리서 이 장례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서운했던 사람 화해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이 5가지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잘 죽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이 웰다잉 운동을 전개하면서 부록으로 반려동물과 펫노스를 또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반려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이드로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소개를 하셔서 이걸 오늘 읽은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 중지하고요.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벌써 5분 넘어서 31분이 됐습니다. 오늘 또 너무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말 이렇게 또 많은 행사들이 있을 텐데 건강하게 좋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독서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